자, 책을 68페이지를 가보세요. 68페이지 줄기 잡고 68. 자, 거기 상단 박스 보시면 동그라미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 범위 있어요. 자, 이게 법령으로 정하는 자산입니다. 그러면은 박스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해당되는 것은 서류상은 미등기인데 이것은 미등기로 앞으로 제재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요 1번부터 6번까지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거 말고는 전부 다 장기 보유가 안 되지만 여기 미등기만큼 장기 보유가 되는데 우선 1번은 키워드가 장기 할부 조건이에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처음부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도 그냥 시험 지문에서는 장기 할부 조건이란 말을 줍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장기 할부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인데 마지막 할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등기 이전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마지막 할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내가 매각할 수 있죠. 그럼 내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내 의도가 아닌 걸로 본다는 거. 그 다음 2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규정, 법원 결정으로 처음부터 등기가 불가능하대요. 내 의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지원 목적으로 지난주 언급한 것처럼 농지 교환 등에 관련된 것은 미등기를 하더라도 제재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네 번째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농어촌 지역을 가면요 밭 위에는 원래는 주택을 못 지어요. 근데 밭 위에 20년 전부터 무허가 주택을 지어놓고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무허가 주택이니까 건축허가 못 받았죠. 근데 20년부터 이미 살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1세대가 20년 동안 그 1주택에서 살고 있죠. 근데 팔 때 서류상 미등기라고 제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제재하지 않겠다. 그리고 5번하고 6번은 도시개발법이 키워드예요. 지문 다른 건 몰라도 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있죠. 이건 내 의사가 아닌 도시개발법 문제죠. 그러면은 5번하고 6번은요. 다른 지문으로는 절대 답을 못 만들고 그냥 시험 지문에서는 도시개발법이라는 단어를 줄 거라는 거. 디테일한 내용은 공법상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1번은 키워드가 뭐예요? 장기 할부 조건. 2번은요. 법률 규정, 법원 결정. 3번은요. 농지. 4번은요. 1세대 1주택. 5번은요. 도시개발법. 6번은요. 도시개발법. 이렇게만 암기하세요. 뭐 디테일한 내용이 뭔지 막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자주 저절로 흐름 연결되니까. 다시 한번 1번은 키워드가 뭐예요? 장기 할부 조건. 2번은요. 법률 규정, 법원 결정. 3번은요. 농지. 4번은요. 1세대 1주택. 5번은요. 도시개발법. 6번은요. 도시개발법.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아니 1번 이렇게 하죠. 1번 이렇게 시작. 뭔가 좀 이상한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부터 건너뛰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양가로 2번 양도소득 기본공제 있습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잠깐 앞에 보시죠.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요 물건별로 각각 공제를 받아요. 그것을 자산별 공제라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만약에 10억 원이 나왔다. 근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만약에 10%로 가정을 한다면 10억 원에 10%를 뺀다고요. 1억 원을. 그럼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 나요? 9억 원. 여기서 우리는 얼마를 추가 뺀다? 250만 원인데 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산별로 빼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을 합쳐서 몇 호? 1호. 주식만요. 2호. 파생이 3호죠. 요 1호 전체에서 250을 빼요. 그리고 2호 전체에서 250을 빼고 3호 전체에서 250인데 그러면 1호 내에서 여러 개의 자산을 팔 수 있죠. 그럼 여러 개의 자산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는 합쳐서 1년에 얼마 받는다? 250이니까 제가 예를 잠깐 들어봅시다. 만약에 1월 달에 편안하게 보세요. 토지를 팔았는데 이 토지 양도소득 금액까지 계산을 했더니 만약에 이게 400만 원 나왔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 이 4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 빼면 되죠? 자 빼보죠. 그럼 얘는 과세 표준이 150만 원 나오죠. 150만 원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 내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연도 5월 달에 건물을 팔았거든요. 그러면
얘도 1호고 얘도 1호죠. 그러면 이 양도소 금액이 만약에 500만 원 나왔다. 여기서 250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못 받냐면은 얘도 1호고 1호인데 이미 먼저 판 자산에서 얼마를 사용했어요? 250을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호를 같은 연도에 팔았을 때는 이미 250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장기 보유와 차이점이에요. 장기 보유는 얘 따로 받고 얘 따로 받을 수 있지만 기본공제는 합쳐서 얼마밖에 안 된다. 250. 그 다음에 7월 달에 내가 주식을 팔아요. 기본공제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돼요? 얘는 호가 다르니까. 몇 호니까? 2호. 그 다음에 10월 달에 파생 상품을 팔아요. 기본공제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왜 된다? 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1주차에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1호와 2호가 다르게 취급되는 걸 지금까지 2개 배웠어요. 아까 제가 복습한 것처럼 취득시기, 의제 시기가 달라지고 양도소 기본공제도 1호에서 250, 2호에서 250으로 각각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 연결됐죠? 자, 그러면 같은 호에서 만약에 여러 개를 팔았을 때 원칙은 지금처럼 먼저 판 자산에서 먼저 250을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찍어보세요. 같은 연도에 같은 날짜에 두 개를 팔았어요. A 부동산하고 B 부동산을 팔았는데 얘는 세금을 내는 대상이고 과세상이고 얘는 일부 세금을 감소나 면제를 받는 감면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날짜에 팔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공제 250을 과세가 되는 물건에서 250을 뺄 겁니까? 어차피 세금을 안 내는 물건에서 250을 뺄 겁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해돼요? 이걸 못 맞추는 사람이 태반이요. 상식의 문제죠. 여기서 왜 뺍니까? 얘는 안 빼더라도 어차피 세금 안 내는데 그럼 여기서는 아껴놨다가 과세가 내는 물건에서 250을 빼서 세금을 줄이는 게 현명한 사람이지. 여기서 뺀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금치산자지. 지금 뭐 금치산자란 말이 없어졌죠. 한정치산자도 없어졌죠. 민법에서 요새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란 말 사용 안 하잖아요. 한정치산자가 뭐로 바뀌었어요? 피. 어려워. 왜 이렇게 용어를 어렵게 만들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한정치산자는 덜 바보, 금치산자는 더 바보. 얼마나 깔끔해요. 법을 만들 때. 전화해요, 여러분들도. 자, 책을 보시면요. 6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양가로 2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동그라미 1번 공제대상 각 호의 가로에 소득별이라 적었어요. 이렇게 소득별.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연 250만 원. 이렇게. 그럼 얘는 1호에서 250, 2호에서 250, 3호에서 250이니까 기본공제 문제를 낼 때 자산별이라고 표현하면 틀려요.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소득별. 거기 1호, 2호, 3호 나오잖아. 1호가 뭐예요?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1호는요.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2호는요. 주식, 3호는요. 파생. 자, 2번 공제 순서 두 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이거잖아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과세와 감면이 겹쳐요. 뭐를 먼저 빼고? 과세. 둘 다 과세며 먼저 판단해서 먼저 250을 사용한다. 저는 그 밑에 공유자산은 적으세요. 공유자 각각 공제. 공유자 각각 공제. 자, 요거예요. 잠깐 앞에 보시면요. 하나의 부동산을 두 명이 소유하고 있어요. 갑 지분비율이 60%고 을이 40%였을 때 전체 취득 가격은 1억 원이고 전체 판 가격은 3억 원으로 가정합시다. 그럼 양도 차익이 2억 원 나오죠.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하나 잘 보세요. 양도 차익 2억 원에서 우리는 아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뺐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뺀다 그랬어요? 자산별, 물건별. 동의하세요? 그러면 자산이 하나예요, 두 개요?
부동산 하나를 지분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 소유로. 에? 그럼 자산은 하나예요, 두 개요? 자산은 하나니까 장기 보유는 여기서 하나만 돼요. 그럼 2억 원 전체에 만약에 이 공제율이 10%로 가정하면 2억 원에 10%를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를 장기 보유를 뺀다? 2천. 그럼 2억에서 2천을 빼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죠. 그럼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 나와요? 1억 8천. 그러니까 동의하세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뭐를 빼야 돼요? 기본공제를 빼야 되는데 기본공제는요 자산별로 빼는 게 아니고 아까 소득별로 빼죠. 동의하세요? 그럼 얘도 소득이 있고 얘도 소득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누는 거예요. 1억 8천, 이제 1억 8천을 6대 4로 나눈다고요. 계산하는 거 안 합시다. 그러면 1억 8천을 여기서 6으로 나누고 4로 나누니까 갑의 소득 금액이 나오고 을의 소득 금액이 나왔죠. 여기서 250을 각각 다 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단어 속에 단어를 다 강의를 했어요. 봐봐요. 장기 보유는 어떻게 뺀다? 자산별. 부동산 하나예요, 두 개요? 하나니까 장기 보유는요 전체 금액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금액으로 뺀 다음에 각각의 소득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뭐를 빼야 돼요? 소득, 기본적으로 빼야 되니까 요 소득 금액이 나온 상태 이제 지분대로 나눈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각각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도소득 금액까지는 하나의 부동산이 10명이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10개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몇 개만 계산하고 한 개만 계산하고 그 소득 금액에서 이제 10개의 소득으로 쪼갠다고요. 각각의 소득 금액에서 각각 다 얼마 받을 수 있다. 200. 그래서 공유자 각각 공제 다 받는다고. 이것을 세법에서 이론상 인적 공제라 표현합니다. 뭐라 표현한다고요? 인적 공제. 그다음 적어요. 인적 공제. 그럼 인적 공제는 뭐예요? 사람 머리 있으면 다 빼준다고요. 여기서는 앞에 사람 머리가 몇 명이에요? 2명. 그럼 만약에 하나의 부동산을 10명이 갖고 있으면 사람 머리가 몇 개? 10개. 10명이 250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단어 속에 다 답이 있다니까요. 장기부는 자산별 공제. 그러면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기본 공제는 인적 공제 성격이 있으니까 사람 머릿속 고려해야 되니까 이제 지분을 쪼개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얼마나 쉬워요, 세법이.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세법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 쉬워요? 그건 또 뭔 또 시츄에이션이에요. 자, 세법은 할 만한 것 같다 손 들어봐요. 손 안 드네? 그러면 미치겠거든 손 들어봐요. 그러면 그냥 어떨 땐 미치고 어떨 때는 할 만하다 손 들어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럼 강의 중에 미치는 걸 복습하셔야 돼요? 미치지 않는 걸 복습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거만 아시면 돼. 그럼 오늘은 미치는 게 많아요? 미치지 않는 게 많아요? 미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강사가 강의를 잘하는 거야. 우리 승옥이는 어때요? 다 미쳐? 내가 지금 녹음해놨어. 전화할게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적용 배제되는 게 있죠. 그게 미등기예요. 그럼 앞에 보세요. 아까 장기 보유랑 차이가 발생하네요. 장기 보유는 적용 안 되는 게 미등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국외자산 양도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공제가 적용 안 되는 건 뭐예요? 미등기.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라 국외자산 양도론 기본공제 250은 뭐 할 수 있다? 받을 수가 있다. 받을 수가 있다. 작년에 공부했는데 틀리면 어떻게 또? 작년에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했어 지금? 뒤에 분이 했구나. 아니 그것도 아니야? 앞에가 있다. 앞에가. 앞에도 작년에 했잖아. 안 했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사례 있어요? 이 사례를 잠깐 볼게요. 2020년도 3월 달에 3년 6개월 보유한 토지를 팔았고 같은 연도 9월 달에 5년 6개월 보유한 건물을 팔았는데 장기 보유는요 3월 달에 판 것도 받을 수도 있고 9월 달에 판 걸 각각 받으니까 이걸 자산별 공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유권이 다르니까. 그런데 밑에 기본 공제는 3월 달에 판 것에 250을 사용했죠. 그러면 10월 달에 9월 달에 판 것은 기본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같은 호니까. 얘는 자산별이 아니고 소득별이니까. 요 표 이해가 가요? 됐고.
밑에 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양가로 3번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인데 이게 이제 오늘 또 하이라이트 하나 이쪽을 잠깐 보십시오. 부담 문제는 다음 주에 계산할 것이고. 자 잠깐 보세요. 지금부터도 앞에만 보셔야 돼요.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갑이 부동산을 옛날에 취득했는데 그 취득한 연도가 13년도예요. 그때 부동산 가치를 3억 원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갑이 어떤 머리도 쓰지 않고 이 부동산을 병한테 올해 팔았다 가정을 해봅시다. 2020년도에 올해 팔았을 때 가격을 10억 정도를 받는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병입니다. 병. 그럼 이때는 갑이 어떤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인데 이렇게 만약에 팔았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갑이 판 가격 얼마에서 10억 원에서 취득 가격이 얼마? 3억 원이니까 양도 차익이 얼마 나와요? 7억 나오니까 이게 세금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거든. 그럼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이 세금이 커지니까. 그래서 직접 판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현실에서는 을한테 요것을 미리 증여를 해준 거예요. 미리 증여를 해줘요. 그래서 증여한 연도가 18년도고요. 증여받을 당시의 부동산 가격을 8억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증여가 일어나면 갑은 증여자가 되고요. 증여한 자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을은 뭐가 돼요? 수중자. 이 수중자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증여받은 자. 동의어입니다. 증여받은. 그러면 을이 증여를 받았죠. 그다음 증여받은 물건은 이제 을이 판 거예요. 이걸 병에게. 그러면 을은 증여받을 당시에 어떤 세금을 내고요? 취득세. 항상 취득세부터 생각하세요. 취득행위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내고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돈을 벌었냐죠. 그럼 이때 갑이 돈을 벌어요? 을이 돈을 벌어요? 을. 그럼 을이 어떤 세금을 낸다? 증여세. 그럼 을은 세금을 두 개 내는 겁니다. 어떤 세금과 취득세랑 어떤 세금? 증여세. 그러면 요 을이 요것을 이제 팔아봅시다. 자 병에게. 자 얼마를 받고 팔았어요? 10억. 그러면 자 봐봐요. 을이 지금 병한테 판 금액이 10억 원이란 말이에요. 이 10억 원에서 만약에 증여받을 당시 취득가격을 빼볼게 8억을.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밖에 안 나와요? 2억밖에 안 나오죠. 근데 아까 만약에 갑이 머리를 쓰지 않고 병한테 직접 팔았으면 만약에 직접 팔았으면 판 가격 얼마에서 10억 원에서 취득가격이 얼마로 빠져? 3억 빠지니까 양도 차익이 7억밖에 안 나오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증여받은 물건을 지금 단기간에 팔았는데 과세관청이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어떤 조문을 만들어내냐면 증여받은 을이 이 물건을 5년이 지나서 팔면 이 거래에 개입을 안 해요. 그때는 투기가 없는 걸로 봐요. 그런데 을이 증여받은 물건을 5년 내에 팔면, 다시 한번 몇 년 내에 팔면? 5년 내. 5년 이내란 말을 기억하세요. 5년 이내에 팔면요. 이때는 갑하고 을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증여한 걸로 봅니다. 그럼 이때는 을한테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면 지금부터 잘 보세요. 만약에 을이 증여받은 물건을 5년이 지나서 팔면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렇게 계산을 해요. 얼마를 뺀다? 8억을 빼는데 만약에 몇 년 내에 팔면 5년 내에 팔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지금 판 가격 얼마에서 10억 원에서 8억을 빼니까 양도차익이 적게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이 물건을 5년 내에 팔면요. 과세관청은요. 법조문 하나 만들어놨어. 을이 5년 내에 팔면 취득가격은 갑 취득가격을 빼라고. 이건 의무사항이야. 얼마를 빼라? 3억. 이건 3억을 빼야 돼. 3억.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 나와요? 7억. 그럼 갑이 원래 팔아도 얼마? 7억. 그럼 형평성이 맞잖아. 다시 한번. 증여받은 을이 증여받은 물건을 5년이 지나서 팔면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냥 8억을 빼는데 증여받은 물건을 몇 년 내에 팔면 5년 내에 팔면은 취득 가격을 얼마를 뺀다? 3억 원.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얼마? 7억. 근데 어떤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선생님 을이 지금 증여받은 물건을 병한테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원래 8억을 빼면 양도 차익은 적게 나오겠지만 을이 이미 증여받을 당시에 증여세를 많이 냈으니까 이거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증여세는 허점이 하나 있는 게
6억까지는 증여 공제가 돼요. 이 만약에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간 거래 하나인데 이게 만약에 배우자가 아니면요. 이게 만약에 6억짜리잖아요.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요. 합법적으로. 6억을 증여 공제 준다니까. 그럼 이걸 만약에 제가 8억으로 가져가지 않고만 6억으로 가정했다면 을은 취득세만 조금 내는 거야. 그리고 6억에서 6억을 빼서 증여세를 계산하니까 증여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니까 증여세도 안 내고 양도 차익도 줄이는 문제가 발생하는 그걸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증여받은 물건을 몇 년 내에 팔면 5년 내에 팔면은 납세 의무자는 그대로 을로 가요. 을이 팔았으니까. 근데 을이 판 가격에서 취득 가격을 8억을 빼는 게 아니고 얼마를 뺀다? 3억. 요 3억을 빼는 것을 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2월 과세한다고. 뭐로 표현한다고요? 2월 과세. 그러면 2월 과세라는 것은 하나만 기억할게요. 납세 의무자는 그대로 수중자 을이에요. 수중자 을인데 취득 가액만큼은 누구 걸로 이월한다? 갑 것으로 이월한다. 그게 2월 과세. 그러면 자 질문. 수중자 을이 양도세를 내매도 불구하고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취득 가격을 갑 걸로 이월했죠. 그럼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 보유 기간이 원래는 증여받은 물건이 18년도부터 계산하는 게 맞겠지만 이 경우라면 취득 가격을 어디 걸 뺐으니까 13년도 걸 뺐으니까 당연히 장기 보유도 언제부터 14년도부터 장기 보유 혜택을 준다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장기 보유라는 것은 누가 팔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취득 가격을 어디 걸 뺐는지를 보셔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8억을 뺐죠. 그때는 여기부터 장기 보유를 해주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지금은 세금은 얘가 내겠지만 취득 가격 어디 걸 뺐어요? 이걸. 그러면 장기 보유도 언제부터? 이때부터. 이것을 우리는 법에서 2월 과세라 표현하는데 앞으로 세 개만 기억합시다. 2월 과세란 단어가 들어가면 납세 의무자는 그대로 수중자인데 취득 가격을 어디 걸로 이월한다고요? 증여자.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 보유기간 기산점도 언제로 들어간다? 증여자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세율도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율을 적용할 때도 보유기간은 어디로 들어간다? 증여자 값. 그럼 이렇게 2월 과세를 적용해서 양도 차익을 7억으로 계산을 하면 제대로 된 양도세 추징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만약에 을이 증여받을 당시에 증여세를 조금 낸 게 있겠죠. 그걸 그대로 놔두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이중과세가 발생하니까 이때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을이 낸 증여세를 이렇게 빼줘요. 경비로. 이렇게. 그러면 증여세를 경비로 빼주니까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 그러면 좀 더 칸을 채워봅시다. 자, 69페이지. 69페이지. 밑에 그림 보이세요? 우선 제목을 보십시오. 배우자 동그라미. 직계 좀비 속 동그라미. 2월 과세 동그라미. 그럼 지금부터 하나 기억할게요. 요 2월 과세라는 것은 당사자가 누구와 누구에 한다고요?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그러면 부부간 또는 부모 자식 간 거래 안에서만 2월 과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친인척과 거래는 2월 과세가 적용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누구랑 누구에 한다고요? 배우자, 직계 좀비 속 2월 과세인데 자 밑에 증여자가 남편으로 가정합시다. 13년도 3억 원이고 수중자가 아내인데 증여받은 연도가 18년도 8억 원인데 수중자가 다른 사람한테 20년도 10억 원에 팔았죠. 그러면은 아내한테 이제는 세금 계산을 할 때 아내가 몇 년 내에 판 게 맞아요? 5년 내에 판 거 맞으니까 아내한테 세금을 계산할 때 판 가격 얼마에서 10억 원에서 취득 가격을 8억을 뺀다 3억 원으로 이월한다. 3억 원으로 이월한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보시면 2월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양도 가격 10억 원에서 취득 가격이 3억으로 2월에서 빼지니까 양도 차익이 얼마 나온다? 7억. 그럼 이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그대로 누구로 간다고요? 수중자. 적으세요. 수중자. 그런데 취득 가격은 어디 걸 뺀다고요? 증여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월 과세는 세금을 내는 것은 등기부상판 수중자로 가는데 취득 가격만 어디 걸로 이월하겠다? 증여자.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어디부터 기산한다고요? 증여자. 그다음에 그 밑에 연대 납세물 한 말 있습니까? 그 옆에다가 없음이라 적으세요. 자, 바로 설명드릴게요. 없음. 자, 이 얘기요. 앞에 볼게요. 갑니다. 지금 누가 팔았어요? 누가 팔았어요?
세금도 누구 보고 내래요? 을. 돈 받은 애가 납세무자죠. 세금을 내요. 그 밑에는 갑이 을하고 같이 연대해서 같이 납부하는 걸 연대라고 하는데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법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 2월 과세는 양도세를 누구만 내면 된다. 을. 그럼 누군가 같이 납부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리고 밑에 증여세 옆에다가 적으세요. 증여세 옆에다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산입.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이거만 나옵니다. 지금까지. 을이 낸 증여세를 그대로 놔두면 이중과세가 발생하니까 을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뭐로 산입한다고요? 필요경비 이 얘기죠. 그러면 3억만 빼는 게 아니고 뭐를 플러스해서 증여세를 플러스해서 경비로 산입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7억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이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밑에 거는 지금 느낌이 안 오더라도 이건 기억하세요. 앞으로 2월 과세란 말이 나오면은 납세 의무자만 수증자가 돼요. 납세 의무자만 수증자고 나머지는 항상 어디로 이월한다? 증여자. 취득가격도요. 증여자. 장기 보유도요. 증여자. 세율도요. 증여자고 서로 같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 자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증여세 낸 것을 어디로 산입한다? 필요 경비. 시간 30초 드립니다. 암기하십시오. 바로. 자 그러면 법조문을 살펴볼게요. 자 70페이지 빨리 넘어가세요. 미련두지 마시고 70페이지 지금 페이지를 안 넘어가면 그 다음 진도 놓치는 거예요. 자 맨 상단에 배우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직계존비속 동그라미 하시고요. 2월 과세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조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 동그라미 5년 이내 자 배우자 가로 건너뛰시고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동그라미 시설물 이용권 동그라미 요 열거된 물건만 2월 과세를 적용한다는 거.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 이용권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취득 가격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취득 당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증여자 걸 뺀다는 소리인데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이것은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어디로 산입한다고요? 필요 경비로 산입한다는 거.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자, 그 다음에 책 덮으시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프린트 받으셨어요? 자, 1번부터 24번까지 풀어보세요. 1번부터 24번까지. 25번부터는 빼고요. 1번부터 24번까지. 다음 주도 이거 갖고 오셔야 돼요. 빠르게 풀어보세요. 빠르게. 시간 한 3분 드립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OX 문제가 많기 때문에. (24번까지)
오늘 문제는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난이도 전부 다 중 이상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틀려도 돼요. 지금 1월 달입니다. 자, 그만 보시고요. 이제 답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동그라미 치라는 거 확실히 치세요. 다 읽지 마시고요. 자, 1번으로 가볼게요. 1번. 양도소득의 총수익 금액은 양도가액으로 한다. 맞죠? 총수익 금액 동그라미, 양도가액 동그라미. 맞죠? 옳은 지문. 2번을 보시면 양도차익 동그라미 하세요. 양도가액 판 가격에서 장기부를 공제한다? 뭔 말이에요? 뭐를 빼야 돼요? 필요 경비를 빼야죠.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양도 차익을. 그럼 양도 차익은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내가 판 가격, 지금 양도 가격은 앞에 지문을 주고 여기서 뭐를 빼야 돼요? 필요 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이 나오는 것이죠. 장기부라는 것은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뺀다고 표현해 옳은 지문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걸 표현해야죠. 필요 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죠. 그러니까 순서를 기억 못 하시면 이 문제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는 여기서 빼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빼서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장기 보유는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 차익에서 뺀다고 표현을 해야죠. 지금 이걸 물어봤잖아요. 양도 차익을.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뭐를 빼야 돼요? 필요 경비. 그러니까 이 단순한 문제를 다 틀려요. 순서 자체를 기억 못 하니까. 2번 틀렸어요. 장기 보유를 뭐로 바꿔야 돼요? 필요 경비. 3번은 옳은 지문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동그라미. 그럼 취득가액도 반드시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 동그라미. 맞네요. 다음 5번을 보시면 취득가액 동그라미 하세요. 취득가액이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됐죠. 근데 순서가 매감기로 간다고 돼 있죠.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죠. 취득가격은 축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매감환기로 간다고 표현을 해야죠. 매감기는 양도가액 축의 순서잖아요. 취득가격은 순서가 어떻게 된다? 매감환기. 그 다음에 6번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기준시가 물어봤는데 불입한 금액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상당하는 금액 동그라미. 이것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이렇게 표현해 옳은 질문이 돼요. 근데 작년 문제는 이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다는 단어를 안 줬죠. 틀린 질문이 된다는 거. 다음 7번 보시면 2020년도 6월 15일에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고 틀린 것인데, 자 1번 보세요. 취득 당시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럼 취득 가격을 물어봤는데 실질 거래가격 확인할 수 없죠. 그러면 축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매감환기로 가야 되는데 얘는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매환감기. 순서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매환감기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매감환기로 가야죠. 이게 우리 시험 답이었다니까요. 지금 2015년도에 이 쉬운 게. 그러면 아까 우리가 환산 취득가액 계산하는 거 봤죠? 그거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환산이라는 단어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지. 다시 한번 양도가액은 축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매감기. 취득가액은요? 매감환기. 다시 한번 양도는요? 매감기. 취득가액은요? 매감환기.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 8번 보시면 취득세 동그라미 하시고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X 인정된다. 얘는 속일 수가 없죠. 9번 상속세 동그라미 하시고요. 끝에 봤더니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X 공제받을 수 없다. 자 10번을 보시면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밑줄. 그럼 취득하는 단계요? 취득한 이후에요? 취득한 이후니까 얘는 취득가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로 들어가야 돼요? 자본적 지출에. 그런데 세 번째 줄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밑줄. 제외한 금액 동그라미. 맞죠? 제외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맞죠? 그 만약에 소송 비용이 1억 원인데 만약에 1,000만 원이 경비로 들어갔으면 1억 원에서 얼마를 공제한? 1,000만 원을 공제한? 얼마만 지금 인정하겠다? 9천만 원. 그 얘기. 자 11번 약정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런데 어떤 키워드가 보여? 지급길 지연 동그라미. 그러면 얘는 원가에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러니까 옳은 질문이죠. 다음 2번은 키워드가 대출금 이자 지급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럼 얘는 약정에 따른 이자가 아니죠. 그럼 대출금 이자 지급액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데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3번은 문제에서 자본적 출액 동그라미 하시고요. 양도비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로 보시면 자본적 출액과 양도비는 제가 아까 두 개 중에 하나는 충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증명서류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금융거래 증명서류 동그라미. 그러면 내가 증명서를 실질적으로 수치 보관하고 있거나 또는 금융거래, 은행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한해서만 인정된다. 그래서 그 요건은 충족했다 가정을 했는데 지금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 걸 찾는 것인데, 자 4번 보실래요?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밑줄 치세요. 그럼 얘는 취득가액이에요? 자본적 출액이요? 자본 출액인데 끝에 보시면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밑줄. 그럼 얘는 지금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바로 물어봤죠. 얘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럼 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없죠. 이게 우리 시험 답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럼 아까 소송 비용이 1억 원인데 지금은 1,000만 원 물어봤죠? 그 1,000만 원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14번은 양도소, 이거 물어봤죠? 이거 봐봐요. 양도소득 금액은 어디에서, 양도 차익에서 뭐를 뺀 것으로 한다? 장기분. 맞잖아요. 15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장기 보유를 토지 건물에 한한다고 표현하면 틀리잖아요. 뭐가 들어가니까? 조합원, 입주가. 그 다음 16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인데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인데 가로가 틀렸죠. 조합원으로부터 획득한 것은 포함이 아니고 제외. 17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동그라미 하시고요. 두 번째 줄 2월 과세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은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한 동그라미 맞네요. 우리 2월 과세가 적용되는 물건은 수중자 취득 시점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이용을 한다? 증여한. 이 증여한이 누구예요? 증여자. 증여자 동의어가 증여한이고 수중자 동의어가 증여받은. 옳은 지문. 18번 법원 결정 동그라미 하시고요. 끝에 여기 저기 하나 오타가 났다. 18번 옆에다가 장기 보유 특공제란 말 하나 집어넣으니까 법원 결정에 의해서 양도세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공제란 말을 집어넣으세요. 장기 보유 특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꾸십시오.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공제란 말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얘는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죠. 지금 미등기인데 뭐예요? 법원 결정. 그러면 장기 보유를 받을 수가 있죠. 왜 장기 보유를 받을 수 있어요? 미등기로 보지 않는 자산이니까. 키워드가 뭐가 들어갔어요? 장기 할부 조건. 법원 결정. 법원 결정.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나머지 문제가 안 되는데 3번 보시죠.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가능하죠? 몇 퍼센트에서? 24에서 80인데 지금 3번은 장기 보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예? 가로 봤더니 보유 기간이 2년 6개월 몇 년 이상이 안 돼요? 3년 이상이 안 되니까 장기 보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물건 불문하고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장기 보유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 나머지 다 맞고요. 자, 넘어가시면요. 20번을 보시면 토지 동그라미 하시고요. 몇 호예요? 1호. 건물 동그라미 하시고요. 몇 호예요? 1호. 양도 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맞죠? 합쳐서 얼마밖에 안 돼요? 250. 자, 21번 보시면 같은 해에 여러 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맞죠? 감면수등 없다 가정했으니까. 자, 22번 보시면 미등기 양도자산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면은 양도소 기본공제 적용합니까?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좀 제재가 안 되는 미등기가 아니잖아요. 뭐 법원 결정 이런 말이 없죠. 제재가 되는 것이고. 자, 23번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 우선은 양도 가격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네 번째를 보시면 양도 당시 실질 거래 가격이 확인됐죠? 얼마예요? 1억 2,500. 그럼 양도 가격은 1억 2,500 갖다 놓으시고요. 1억 2,500만 원 갖다 놓으시고 그다음에 취득 가격을 빼야 되는데 지금 취득 가격이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실가 확인됐죠? 얼마입니까? 9천만 원. 9천만 원 경비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른 자료가 있나 봤더니 자, 맨 밑에 자본 저출의 양도비가 있죠? 얼마입니까? 200. 그러면 자, 앞에 볼게요. 총 필요 경비는 얼마예요? 9,200. 그러면 판 가격 1억 2,500만 원에서 자, 계산해 주셔야 돼요. 9,200을 빨리 빼서 계산해 주세요. 계산 안 해왔으니까 얼마 나와요? 1억 2,500에서 9,200을 빼보세요. 얼마 나와요? 얼마? 3,000. 300 나와요? 이게 양도 차익인데 양도 차익에서
요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장기부를 빼야 되죠. 근데 장기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못 받아요? 1년 6개월이니까 이거 못 뺀다고요. 장기부를 못 뺀다고. 제로 됐죠? 그럼 양도소 금액이 그대로 얼마? 3,300 나오고요. 얼마나 쉬운 문제인데요. 우리 여기서 뭐를 빼야 돼요? 기본지를 빼야 되는데 등기됐는데 가로 봤더니 올해 다른 양도 거래가 없죠. 그럼 기본지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250 기본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럼 250 빼야죠. 과표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3,300에서 250을 빼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얼마 나와야 돼요? 3,050만 원. 답은 3번. 얼마나 쉬워요. 기출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 다 틀려요. 왜 틀리냐면은 숫자 문제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숫자 문제에 대한 압박감을 탈피 못하시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힘들어져. 학계로 나오고 세법 쪽이. 탈피하셔야 돼. 이게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론적인 걸 그냥 쭉 숫자로만 바꾸시면 되잖아. 그 다음에 24번 보실래요? 24번은 요거네요. 갑이 14년도에 취득을 했고요. 그때 가격을 3억 원으로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갑이 증여를 해줬는데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줬네요. 그럼 2월과세 적용되겠네요. 배우자 을인데 증여받은 연도가 언제입니까? 18년도. 18년도고 그때 가격이 얼마로 가정했어요? 8억 원. 그리고 이 사람이 팔았잖아요.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병에게 팔았죠. 판 연도가 언제요? 20년도. 20년도고 그때 파는 가격이 얼마라고 줬어요? 10억 원. 그럼 아까 우리가 책에 있는 케이스랑 똑같네. 그럼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가봅시다. 그러면 증여받은 물건을 배우자 맞죠? 5년이 지나서 팔았어요? 5년 내에 팔았어요? 5년 내에 팔았으니까 세금은 배우자 을한테 계산합니다. 납부자는 을인데 그 을이 판 가격 얼마에서 10억 원에서 우리는 취득 가격을 빼야 되잖아요. 취득 가격을 8억을 뺀다. 2월에서 뺀다. 2월에서 얼마를 뺀다? 3억. 3억을 빼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을이 냈던 증여세를 이 경비로 산입한다고요. 이렇게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까 증여세를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뭐로 산입한다? 필요 경비. 그러면은 이 2월 과세는 세금을 내는 것은 누군데? 수중자인데 취득 가격은 증여자. 그럼 장기 보유도요. 증여자. 이중과세는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어디로 산입한다? 필요 경비로 산입하고 여기서는 돈 받은 을이 세금을 내는 납세무자니까 누군가 같이 세금을 납부할 놈으로 부여할 필요가 없으니까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찾아볼까요? 자, 1번. 납세무자는 누구래요? 갑, X. 누구로 가야 돼요? 을. 2번. 장기부여가 적용된다. 맞죠? 자, 이거잖아. 이거 봐봐요. 누가 팔았지만, 을이 팔았지만, 취득가격을 3억을 뺐죠? 그럼 장기부여를 계산할 때 14년도부터 20년도로 계산되니까 몇 년이 넘어갔어요? 3년 이상 되니까 장기부여 받을 수가 있죠. 답은 2번. 얼마나 쉬워요, 지금? 표정들은 니나 쉽지? 그 다음에 3번. 취득가격은 8억 원이다. 아니죠. 3억 원이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되는 게 아니고 세액공제라는 것은 산출세에서 뺀다는 말이고 여기서는 이걸 빼야 돼요. 필요 경비로 빼야죠. 어떻게 세액공제란 말하고 필요 경비로 산입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말 자체가 다른데. 세액공제는 이거잖아요. 여기다가 기본제 빼고 과표 나오죠. 그다음 곱하면 산출세액 나오죠. 산출세액에서 빼는 게 세액공제. 그게 아니고 얘는 어디로 뺀다? 필요 경비 빼는 순서가 틀렸잖아요, 지금. 5번을 보시면 을이 연대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아니죠. 이 규정 연대 납세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맞춰야죠. 이거 맞추시면 손 들어봐요. 그러면 나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손 들어봐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봐봐요. 여러분 문제 풀 때 봐봐요. 이걸 왜 못 풀어? 2월 과세란 말이 적용되면 잠깐 저를 보십시오. 배우자 맞죠? 증여받은 물건 5년 내에 판 거 맞죠? 그럼 무슨 규정을 적용해야 돼? 2월 과세. 그럼 2월 과세는 납세무자는 누구예요? 수중자. 근데 취득가격은 증여자. 장기 보유도 증여자. 세율도 증여자. 그러니까 이 규정은 납세 의무자만 수중자로 가시라고. 나머지는 다 뭐로 이월해요? 증여자. 그리고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이중과세 적용해야 되죠? 어디로 산입한다? 필요 경비. 이걸 기억 못합니까? 이 5개를? 그 문제 무조건 맞추는데?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손 들어봐요. 그러면 나는 1월 달은 안 할랜다 손 들어봐요. 그럼 안 하시는 거야.
언제 하셔야 돼요? 3월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과목을 100% 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리고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강의를 듣는데 옆 사람은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해를 못 하잖아. 옆 사람을 왜 신경 써요? 옆 사람 지금 15년째인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습니다.